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시간 현장에서 당뇨 환자분들과 함께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연구를 이어오면서 한 가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도대체 당뇨에 좋은 영양소가 뭡니까? 대부분은 인슐린이나 약물만 떠올리지만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그리고 환자분들의 삶을 바꾼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C입니다. 처음 들으면 비타민C가 당뇨와 무슨 상관이 있지?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예전엔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외에서 쏟아지는 연구와 실제 환자분들의 변화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 환자분들의 실제 경험 그리고 저 자신이 진료실에서 느낀 변화들입니다. 여러분이 듣다 보면 이건 내 얘기인데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타민C를 아직도 단순히 감기 예방제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비타민C는 그 이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비타민C의 숨은 힘, 특히 자율신경 건강과 당뇨 관리라는 두 가지 큰 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자율신경 실조로 고생하는 분들은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들의 뿌리에는 혈액순환, 산소 공급, 신경 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고 바로 이 지점에서 비타민C가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관리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식사만 하면 졸음이 쏟아지고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거나 작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사실 이 역시 비타민C 부족과 직결됩니다. 혈당이 높을수록 비타민C 흡수가 방해받고 신장을 통해 빠르게 배출되며 활성산소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즉 비타민C는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엔진 오일이자 혈당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감기 예방제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비타민C가 자율신경과 혈당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풀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서울, 부산, 아니면 경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여러분 지역에 맞는 건강 정보를 만들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과일을 덜 먹거나 영양제를 챙기지 않아서만은 아닙니다. 특히 자율신경실조나 당뇨를 가진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비타민C를 소모하고 또 체내에 머물러 있는 양도 적습니다. 4가지 대표적인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과일 회피입니다. 혈당이 걱정돼서 과일을 아예 멀리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렌지, 딸기, 키위, 자몽 같은 과일은 비타민C가 풍부하지만 당이 많아서 혈당을 더 올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전혀 드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은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 후 딸기 몇 개나 키위 반쪽을 곁들이면 다른 음식과 함께 소화되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주스로 마시면 과육이 빠져나가고 당분이 급격히 흡수되므로 생과일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혈당 지수가 낮은 딸기, 블루베리, 자몽 같은 과일을 고르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즉 과일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습관이 오히려 비타민C 부족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흡수 방해 현상입니다. 비타민C와 포도당은 같은 통로를 통해 세포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같은 문을 두드려야 하는데 혈당이 높으면 포도당이 먼저 밀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비타민C는 줄 서 있다가 결국 들어가지 못한 채 체외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분명히 비타민C를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사실은 영양제가 나쁜 게 아니라 혈당이 높을 때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복용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빠른 배출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즉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은 것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문제는 당뇨가 있으면 신장에서 여과 기능이 활발해지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면서 비타민C까지 함께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결국 같은 양을 먹더라도 당뇨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적은 양만 몸속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먹는데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흡수되기 전에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넷째는 체내 소모 증가입니다. 당뇨와 자율신경 문제는 모두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발생시키는 상태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와 혈관을 녹슬게 만드는 유해 물질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속에서 끊임없이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때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즉 몸이 힘들수록 비타민 C는 더 많이 쓰이게 되고 보충하지 않으면 금세 고갈됩니다. 실제로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는 분들, 이유 없는 피로와 무기력을 느끼는 분들은 이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원인이 겹치면 자율신경이 약한 분들이나 당뇨 환자분들은 정상인보다 훨씬 빠르게 비타민 C 부족 상태로 들어갑니다. 단순히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몸 자체가 더 많이 필요로 하고 동시에 더 빨리 잃어버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호소합니다. 이는 단순한 숙면 부족 문제가 아니라 혈액이 끈적해져 세포에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세포들이 필요한 산소를 받지 못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 결과 늘 피로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비타민 C는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하고 혈액이 과도하게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 세포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아침에 피로가 줄어들며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비타민 C 섭취가 혈액 산소 포화도를 개선해 만성 피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 가속 페달과 부교감신경 브레이크로 구성됩니다.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불안이 쌓이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빨라지며 밤에도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자율신경 실조로 이어집니다. 비타민 C는 부신에 가장 많이 저장되는 영양소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가 충분히 공급되면 과열된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교감과 부교감의 균형을 맞추어 불안과 불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타민 C를 꾸준히 먹었더니 예전보다 마음이 차분해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활성산소가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활성산소는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 시야 흐림, 신장 기능 저하, 신경 손상 같은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와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실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00mg의 비타민 C를 8주간 복용한 당뇨 환자들의 염증 수치가 평균 40%나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주로 합병증 진행을 늦추는 데 기여한다는 의미입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지만 저항성이 생기면 같은 양의 인슐린이 있어도 혈당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타민 C는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도록 도와줍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하루 500mg을 석 달간 복용한 환자들의 인슐린 민감도가 평균 28%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 못지않은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결국 꾸준한 비타민 C 섭취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당화 혈색소 수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뇨 합병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미세혈관 손상입니다. 눈의 망막, 신장의 세뇨관, 발끝의 모세혈관처럼 가는 혈관들이 먼저 손상됩니다. 비타민 C는 혈관벽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세포 재생을 촉진합니다. 즉, 단순히 혈당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혈관 손상을 늦추고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복용한 환자분들이 시야가 흐려지는 게 줄었다거나 발끝 감각이 예전보다 나아졌다라고 체감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비타민 C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해 피로를 회복시키고 자율신경 균형을 맞춰 불안과 불면을 완화하며 활성산소를 제거해 합병증을 막고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해 혈당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5가지 핵심 기능을 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약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던 증상을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C를 생활 속에 조금씩 보태면서 뚜렷한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다리에 찌릿한 통증.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몇 년째 당뇨를 앓으시며 다리가 저리고 찌릿한 통증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병원에서 통증 완화 약을 드셨지만 큰 효과가 없었죠. 그런데 약사님의 권유로 하루에 비타민C 200mg을 약과 함께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하게 다리가 전보다 덜 저려오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약만 드셨을 때보다 통증이 빨리 줄어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흐려지던 시야. 또 다른 60대 후반 어르신은 요즘 자꾸 글자가 겹쳐 보이고 눈이 뿌옇다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관이 딱딱해져 눈의 미세혈관 기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분께는 비타민C를 권해드렸습니다. 혈관벽을 지탱하는 힘을 되찾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몇 주 뒤 다시 뵈었을 때 어르신은 전보다 눈이 훨씬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눈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든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 이유 없는 두근거림. 고혈압으로 오래 진료를 받으시던 70대 후반 남성분은 늘 가슴이 두근거려서 밤마다 놀라서 깨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압약을 잘 드시고 있었는데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C를 보충했을 때 교감신경의 긴장이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는 경우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분도 소량의 비타민C를 추가로 챙기셨는데 이상하게 밤에 덜 깬다고 하셨습니다. 긴장이 조금씩 가라앉은 것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비타민C는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경의 과도한 긴장, 혈관의 약화, 당뇨로 인한 손상 같은 부분을 곁에서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조금은 가볍다, 마음이 편하다, 눈이 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차이지만 생활의 질을 바꾸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비타민C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얼마를 언제 먹어야 합니까? 오늘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권장되는 양은 하루 100mg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율신경실조나 당뇨를 겪고 계신 분들은 몸속에서 비타민C가 훨씬 더 빨리 소모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하루 500mg에서 1000mg을 권해드립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500mg으로 시작해서 몸이 잘 받아들이면 1000mg까지 늘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2000mg 이상을 쓰기도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속이 예민한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언제 먹는가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금세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 1회, 저녁 식사 후 1회, 이렇게 2번 나누면 하루 종일 몸속에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가 튼튼한 분이라면 공복에도 흡수율이 좋지만 속이 자주 쓰리신 분들은 꼭 식사 후에 드셔야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가입니다. 알약 형태가 불편하신 분들은 가루 형태로 드셔도 됩니다. 물이나 주스에 타서 마시면 흡수도 빠르고 용량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단, 원말 가루는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꿀이나 매실청을 조금 섞으면 한결 드시기 편해집니다. 그리고 영양제만 의지하지 마시고 음식으로 함께 보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키위, 딸기, 브로콜리, 파프리카 같은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하루 한 번은 꼭 곁들이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하나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비타민C는 진통제가 아닙니다. 먹고 나서 바로 눈앞에서 증상이 사라지는 약이 아니라 몸의 기초 체력을 조금씩 바꿔가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몸속에서 세포와 혈관, 신경이 회복되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하루 이틀 빼먹어도 괜찮지만 자주 중단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달력에 표시를 해두거나 요일별로 약통을 준비해 두시면 잊지 않고 챙기실 수 있습니다. 실천하기 쉽게 예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후 비타민C 500mg 키위 반쪽, 저녁 식사 후 비타민C 500mg 딸기 몇 알 혹은 브로콜리, 주말에는 파프리카나 토마토 같은 채소를 곁들여 변화를 주기. 이렇게 단순하게 정해두면 헷갈리지 않고 쉽게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누어 꾸준히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또 알약만 고집하지 말고 과일과 채소로 함께 보충하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3개월 이상 꾸준히 챙기는 것이 몸의 변화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비타민 C만으로도 우리 몸은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몸속에서 300가지가 넘는 효소 작용에 관여하는 미네랄입니다. 당을 세포 속으로 옮길 때, 근육이 수축하고 풀릴 때, 신경이 흥분을 가라앉힐 때 모두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검사해보면 마그네슘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당뇨나 불면증, 잦은 근육 경련을 겪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C와 마그네슘은 함께할 때 서로의 빈틈을 채워줍니다. 비타민C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고 혈관을 지켜준다면 마그네슘은 긴장된 신경을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챙기면 낮에는 혈당이 덜 요동치고 밤에는 숙면을 취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런 경험담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은 비타민C만 드셨을 때보다 마그네슘을 함께 챙기고 나서 밤에 자다가 덜 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다리에 쥐가 자주 나 힘들었는데 마그네슘을 먹고부터 훨씬 편안해졌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복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타민C는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드시고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300mg 정도입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흡수율이 좋은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를 권합니다. 값은 조금 더 나가지만 위에 부담이 적고 설사도 덜 유발합니다. 반대로 옥사이드 형태는 흡수율이 낮고 배탈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방패이고 마그네슘은 완충제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도움이 되지만 둘이 함께할 때 몸은 더 안정되고 마음은 더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가능하다면 두 가지를 함께 챙겨보세요. 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비타민C가 단순히 감기 예방을 넘어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당뇨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자율신경 실조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비타민C는 과열된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수와 같습니다. 이유 없는 불안, 가슴 두근거림,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증상들이 조금씩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는 혈당을 갑자기 치솟지 않게 하고 혈관을 지키며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돕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마그네슘을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긴장된 신경이 풀리고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이 줄어들며 밤잠도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C와 마그네슘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궁합이 좋은 짝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아침과 저녁 식사 후 비타민C 500mg씩 그리고 저녁에 마그네슘 300mg 정도. 여기에 키위 반쪽, 딸기 몇 알,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꾸준히 이어가면 어느 순간 아침에 눈뜨는 기분이 달라지고 피로와 불안이 줄어드는 변화를 스스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남은 삶의 질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타민C와 함께 챙기면 더 좋은 또 다른 영양소 그리고 일상 속 생활 습관까지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건강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